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시간 준비했는데요. 어제부터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져서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에는 폭우가 예보돼 있다고 하는데 날씨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는 좀 괜찮으셨나요? 현재는 뭐 서울 쪽은 비가 그래도 어젯밤부터는 많이 약해졌죠. 많이 약해졌나요? 네네. 그렇군요. 이번에 비 오는 걸 보면서 보도들 보니까 역대급 폭우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어느 정도길래 그렇습니까? 기상청이 10시 반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수량 관악 쪽에 141mm가 115년 만에 예. 가장 많이 온 경우고요. 하루 강수량은 서울이 381mm를 기록을 하면서 네. 105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11년에 그 우면산 산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의 비보다도 훨씬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그때보다 많이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에 내내 호우가 예보가 돼 있는데 비가 뭐 계속 더 많이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재 장마전선이 2차 장마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하게 되면 이게 장마전선이 약간 남북으로 오르내립니다. 예. 오르내리는데 이제 어젯밤부터 이제 오늘 아침까지 서울 쪽으로 많이 이제 주로 서울에서도 이제 주로 남쪽이죠. 서남권하고 동남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작이라든가 관악이라든가 이제 강남, 서초 이쪽이 가장 많이 내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주코어 세력이 지금은 이제 경기 남부 쪽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약간.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따 이제 오후서부터는 다시 이제 서울 쪽이 비는 좀 더 강해질 겁니다. 좀 더 올라오나요? 오전보다는. 그래서 이제 밤서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또 다시 서울이 상당히 많은 비가 내리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르내리는, 그러니까 이제 내일 오후서부터 또 다시 남쪽으로 좀 내려가고요.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예상은 한 18일까지는 장마전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일까지면 한 열흘 정도가 더 남은 건데 네네.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겠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면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 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친구랑 연락을 하다 보니까 거긴 덥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이제 정체전선이죠. 이 장마전선인데 북이 남쪽에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받치고 있고요. 예. 북쪽에서는 아주 차가운 공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상층서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는 곳이 바로 중부지방 상공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곳에는 이제 전선대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이제 정체전선이다. 혹은 뭐 이제 장마, 2차 장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면은 어느 한쪽이 세력이 약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중부지방에서 맞서고 있는데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해서 확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 북쪽 찬 공기가 아주 밀어 내려 버리거나 이러지 않는 한 당분간에 이 정체전선이 이제 중부지방에 걸쳐 있게 돼요. 그러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방은 다 폭염특보가 발령돼 있는 거죠. 날씨도 좋고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특보를 낸 걸 보니까 남부지방은 폭염 특보 경보가 나와 있고요. 중부지방은 호우특보가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동부지방은 뭐 강풍주의보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특성을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그 7호 태풍 무란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혹시 뭐 이 영향은 없습니까? 일단 이제 무란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네. 보기에는 큰 영향 없을 거로 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태풍으로 발생을 해갖고 11일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정도 저기 중국의 하이난 섬이라고 있습니다. 예. 저 홍콩 서쪽에. 네. 그쪽으로 해서 중국쪽으로 상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5호 태풍 쏨다라든가 6호 태풍 트라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남쪽으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때는 기류가 남풍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태풍이 강하지 않더라도 그쪽에서부터 남풍을 타고 그대로 습기가 우리나라 쪽에 유입됐었는데 네. 지금 같은 건 굉장히 멀죠. 일단 굉장히 멀리 있고 강한 태풍도 아니고 예.
다만 뭐 기상청에서는 저 북태평양 연곡에 약간 밀어 올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태풍으로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 없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런 태풍들이 그쪽에 상륙하더라도 한 3일 정도 후에 그쪽의 수증기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11일 날 상륙한다면 대개 한 14일 이후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 그렇더라도 너무 멀리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영향이 있더라도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뭐 지역별로 특히나 서울 내에서 서남권 혹은 동남권 쪽에 비가 집중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뭐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 영상들 보면 대부분 그 지역들이에요. 일부 저희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채팅창에는 그 배수나 이런 문제가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배수 문제도 좀 있는 겁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시간당 한 80mm 전후까지는 일단 뭐 배수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80mm 정도까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정상적인 배수 역할을 할 때 80mm겠죠. 만약 그 배수가 막혀 있다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뭐 그 역할을 못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젯밤 같이 시간당 140mm가 넘었다. 그러면 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더라도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대로 좀 저지대로 소위 말해서 이제 침수가 될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이 하수 같은 데서 오히려 범람이 됩니다. 물이 못 빠져나가다 보니까 범람이 돼서 범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실제로 제가 보면은 서울이 뭐 80mm 하수 시설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광화문 같은 데 보면 한 30mm씩 한 2-3시간 오면은 물 안 빠집니다. 아하. 광화문도.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좀 차이가 있죠. 전문가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이런 부분도 점검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싱크홀 이런 문제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참 집안이 약해져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고 또 추가로 계속 18일까지 조금씩 온다 그러면 위험한 것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 산사태, 뭐 포트홀, 뭐 혹은 싱크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들인데 예. 예를 들어서 산사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수분 그러니까 이 비가 와갖고 흙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산사태가 좀 발생했던 이유는 워낙 비가 강하게 올 때는 이 타격력이 있거든요. 비가 지표면을 때리는 타격력까지 네네. 가해지는 바람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제 왔던 비들이 이미 이제 스며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또다시 비가 오고 내일 비가 온다면 산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모레보다는 글피 시간이 갈수록 산사태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산사태뿐만 아니고 축대라든가 옹벽 붕괴라든가 뭐 저지대 침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더 심해질 거로 봐야 되겠죠. 예. 앞으로. 뭐 산사태를 예로 들자면 이런 거를 미리 대비하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시작이 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관련해서 좀 대피하는 게 가장 최선인가요? 산사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대피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산사태 징조가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들어서 물이 갑자기 뭐 산중턱에서 흘러나온다. 네. 뭐 잘 나오던 샘이나 이런 데 물이 갑자기 끊어지더라. 이런 게 결국 이제 이 땅 안에 있는 물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가 있던 것이 갑자기 기울어진다. 뭐 산에 울림이 있다. 사실 뭐 나무가 기울어진다, 쓰러진다, 뭐 산에 울림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산사태가 되게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네. 거의 못 피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산사태 위험. 지금 뭐 산림청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산사태 위험 지도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급적 좀 안전한 곳으로 이럴 때는 대피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대피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재난을 피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 그러는데 최고는 대피입니다. 예. 가장 좋은 건 대피해서 목숨을 먼저 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2020년 재작년에 그 장마가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54일 동안 중부지방이. 그때 산사태 나는 거 보니까
전혀 이 산림청에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지역도 산사태가 많이 아하. 났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산사태 지도는 주로 이제 지형이라든가 토질 이런 걸 보고 만들어내는데 대개 지금 이제 뭐 펜션을 만든다든가 혹은 뭐 지방에 조그마한 간이 공장을 만든다 해서 산을 깎는단 말입니다. 예예. 이런 지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산을 깎아서 만드는 뭐 전원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 뒤에 산이 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면 네. 대산 임수고 최고의 이거는 저 날씨가 좋을 때 얘기고요.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비가 내릴 경우에는 네네. 사실 뒤에 산을 끼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겁니다. 그때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예. 거기도 많이 대비가 돼 있었다라고 그 밑에 아파트가 아주 부자들이 살던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하여튼 만일 산을 갔다가 이제 산림청에서는 안전지대 뭐 좀 위험지대 이런 거 구분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조기에 이제 최근에 뭐 산을 깎았다든가 대개 절개지 같은 데서 많이 일어납니다. 산사태가. 그래서 뭐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곳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안전한 곳에 대피해 계시다가 네네. 그게 오히려 훨씬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아마 사시는 분들이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잘 아실 테니까 말씀해 주처럼 관련해서 뭔가 공사가 일어났거나 산을 깎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번엔 특히나 더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보통 가을 장마라고 하는데 말복이 지난 8월 하순쯤에 태풍하고 함께 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번 비를 그런 가을 장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이제 우리가 장마는 통상 이제 2월 하순부터 7월 하순 사이에 오는 걸 장마라고 부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가을 장마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대개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2차 장마 혹은 가을 장마라고 부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쭉 밀어 올리면서 장마 연설을 갖다 북한 쪽 그러니까 저 만주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장마가 끝나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받아서 폭염이죠. 그러니까 8월 한 달은 굉장히 더운 달이죠. 예. 그랬다가 이 북태평양 고기에 수축을 하는 겁니다. 세력이 약해지면서 밀려 내려오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장마전선 자체도 같이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근처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비를 내립니다. 이거를 가을 장마라고 해요. 지금은 이게 지금 8월 8일에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존 사고를 본다면 이걸 가을 장마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가을 장마는 아니죠. 2차 장마다. 아, 예. 1차 장마는 끝났거든요. 올해 예, 7월 예. 25일에. 네네. 그래서 보름 이상 더웠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장마 지금 보면은 만들어지는 기압 배치라든가 기상 요소라든가 다 보면 완전히 장마예요. 완전. 그다음에 8월 8일부터 현재 예상 모델들이 8월 18일까지 나오는데 10일 이상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예. 이걸 장마로 와야 되는 게 맞죠. 기상학적으로. 그러면은 이번 비가 지나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일이 넘어가면 이런 큰 비는 이제 앞으로 조금 없을까요? 자, 이제 문제는 이게 완전히 내려가고 끝날 것이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면 만일 8월 18일 끝나고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 올렸다가 예. 한 일주일 정도 덥다가 또다시 내려오면 그건 어떻게 그걸 뭐라고 부를 거냐. 그럼 3차 장마라고 부르면 된다. 그건 세 또 번째니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거네요. 없지는 않지만 자, 이제 우리나라가 이 대개 여름철에도 많이 더웠다가도 예. 대개 이제 말복 그러니까 이제 광복절이 지나면 기온이 일단 한풀 툭 떨어집니다. 물론 덥죠. 덥더라도. 근데 이제 올해는 그게 좀 빨리 왔다는 거죠. 예, 제가 볼 예. 때는 북쪽에 있는 창고기가 좀 일찍 내려왔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은 8월 1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8월 18일까지는 일단 장마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현재는 예측하기 어렵죠. 아, 그렇군요. 그죠? 예. 모델이 안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정말 북태평양 고기에 밀고 올라가고 서울 지방에 남부 지방은 계속 폭염입니다. 남부 지방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중부 지방은 계속 폭염이 있겠느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이제는 큰 더위는 서울 쪽은 지나가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열흘 후 상황은 그때 또 지켜보면서 대비를 해야겠고 당장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일단 이번 비 피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